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정부와 셀트리온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화 능력을 갖는 항체 치료제 후보군 38종을 확보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38개 항체 후보군을 대상으로 세포주 개발을 할 예정인데요. 세포주 개발이 완료되면 항체를 다량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장은 이번 결과는 정부와 민간의 기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협업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힘을 합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방향입니다. 물리학에서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성은 크기만 더해서는 안 되고 방향을 고려해 벡터 합을 더해야 하거든요.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선으로 방향이 잘 맞춰져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응원합니다. 2020년 4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기업의 명암을 안겼고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업의 순위가 바뀌었고 주력 산업까지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기업의 변화들 살펴보죠.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기업 연구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렇게 네. 코로나19처럼 이렇게 큰 여파, 큰 지진, 큰 판을 흔드는 정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뭐 가깝게는 서프라임이고 우리나라에 IMF가 있었고 이런데 사실 코로나19에 비하면 금융의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물 경제의 변화라서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6.25 이후에는 네. 아마 처음 겪는 아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제 위기 속의 기업들의 변화는 금융 여파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지역적이었다면 네. 지금은 실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6.25 이후 아주 큰 폭의 변화할 것이다. 가깝게 본다면 뭐 석유 파동, 오일 쇼크 이후에 아마 처음 겪는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면 이러잖아요. 근데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6.25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종훈 대표와 함께 기업들이 맞은 변화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건 아마 주식 변동성에 의한 시가총액의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시가총액 순위 변화가 일단 뚜렷하죠? 뚜렷합니다. 우선 그 오른 종목들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셀트리온 같이 그 현재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된 네. 뭐 예를 들어 항생제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크게는 또 작게는 진단 키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1년 매출 이미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이제 그런 곳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언컨택트 이코노미로 바뀌면서 사무 자동화, 온라인으로 이제 재택근무와 관련된 기업들, 뭐 더존비존 같이 이런 기업들이 확연하게 순위가 올라오게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큰텍 경제를 주로 이루고 있었던 쇼핑, 여행, 관광 그리고 또 물류가 줄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조선 산업, 네. 그리고 또 실물 경제가 줄다 보니까 석유화학 관련 산업. 실제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은 그 조선중공업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인데 네. 물론 일부 기업이 좋은 실적과 그 주가는 좋지만 대부분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하락 요인이 있다는 게 굉장히 뼈저리게 아픈 부분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은 뭐 시약이나 치료제나 바이오 쪽일 테고요. 간접적으로는 이
언컨택티드 그렇죠. 네, 그쪽 산업은 많이 올라갔고 반대로 조선석유화학, 실물경제와 관련된 그런데 이 떨어진 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산업이고 부분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영향이 좀 큽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시가총액이 뛴 기업은 셀트리온 정도일까요? 시젠이라는 네. 기업이 가장 떴겠죠. 왜냐하면 이 진단 키트 분야에서는 네. 6개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이 기업이 아마 이미 1년 매출을 달성했을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엔지니어링이나 네, 이런 조선이나 석유화학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입니다. 기업이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말 내적인 변화도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데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변화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동안 안 했던 행동을 하고 있다. 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대기업들이 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공적 마스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원래는 현대차가 네. 현대차의 전 세계에 근무하고 있는 현대차 소속 직원이 약 28만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이 마스크를 한 장씩만 주더라도 28만 장이 필요하다 보니 우선 그 현대차의 유휴 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우리 네. 자급자족부터 일단은 하자라고 일단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남는 마스크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원가로 공적 마스크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생산 시설에 필요한 마스크를 자급자족을 함과 동시에 또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네. 공적 마스크 공급을 또 함에 따라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 뉴스 나가고요. 현대차 주식이 되게 올랐어요. 아, 그래. 원래 현대차가 삼성동으로 사오기 전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그 이후로 엄청 떨어졌죠. 떨어졌었는데 예. 이 기사가 나가고서는 마스크 때문인지 마스크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현대차가 굉장히 오른 걸 보면서 저도 마스크가 지금은 대세긴 대세인가 보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그 실질적인 그 기업의 성과를 항상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머에 따라서 혹시 네. 이미지에 따라서 오르는 주가는 항상 거품과 같아서 그런 것을 유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스크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게 보여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현대차가 코로나 때문에 잊혀지긴 했지만 지난 라스베가스 세스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우리는 변신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 중심의 기업이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전혀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간다는 것인데 아마 이러한 변화들이 현대차에서 지금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변화들에서 현대차를 바라보는 것이 현대차의 향후를 읽을 때는 중요한 아마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정말 일시적인 그렇습니다. 거고 네. 결국은 지금 현대차에서 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강화점을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현대차가 상품을 만들었죠. 상품, 명사를 만들었다면 네. 현대차의 향후는 동사적인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명사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소프트웨어와 IT 쪽도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플랫폼 산업에까지 아마 연구를 해야만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차 이런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함께 뛰어들겠다는 공유차부터 거죠. 시작해서 지금은 자동차지만 하늘에 떠다니는 것도 모빌리티죠. 네. 땅속으로 가는 것도 모빌리티죠. 그러니까 동사의 개념으로 좀 확장해서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삼성을 한번 살펴보죠. 삼성은 이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의 생산 혁신팀을 보내서 마스크 생산이 왜 잘 안 되는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도 했다. 이 기사가 나오는데 네. 제가 오프닝에는 이제 정부와 셀트리온 이 기업의 협력이라고 했다면 이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협력 모델이다. 실제로 이제 삼성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한 이 기업의 이름이 화진산업이에요. 네. 예,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2, 3년 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의 여러 가지 연결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한 기업인데 이 원래 화진산업이라는 기업은
마스크를 원래부터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네. 작년 말부터 이 포장재 랩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마스크 공정을 장도 시작을 했는데 처음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수율도 좋지 않고 불량이 많았겠죠. 네. 여기서 삼성전자의 이제 혁신팀이 가서 그 코치를 해줬고 그것이 굉장히 높은 수율로 연결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진 산업이 이런 또 수혜에 고마워서 또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노마진 마스크 100만 매를 거꾸로 공영 홈쇼핑에 제공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 대기업의 이런 기술 노하우들이 중소기업으로 갔을 때 어떻게 시너지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 거죠. 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힘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서 생산을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이득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공선을 강조하는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도 현대차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확장 비전을 뭐 발표한 게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이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그나마 영향을 덜 받고 어쩌면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반도체 포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물론 가전이나 스마트폰 쪽에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재밌는 걸 좀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자기들 공식 홈페이지에 재밌는 캐치프레이즈를 올렸어요. 영어로 하면 We'll get through this together. 한글로 하면 우리는 늘 이겨냈고 이번에도 이겨낼 것이다. 저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오전 10시에 이제 올렸는데 이걸 보면서 삼성전자가 코로나19에 굉장히 여유가 있는 기업이 되었구나라는 걸 좀 읽어냈어요. 아하. 예. 물론 삼성전자가 현재로는 그 새로운 비즈니스보다는 반도체가 현재는 메모리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시스템 LS와와 그다음에 파운드리 산업으로 넓히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비즈니스는 향후 이 투자를 하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아마 삼성전자는 상당한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실제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과 예측이 지금 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그쪽으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삼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니 이번 위기를 좀 기회로 잘 삼아서 본인들의 생생한 경제도 만들고 또 아까처럼 함께 상생하는 중소기업과 국민들과 상생하는 모델도 만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SK그룹도 한번 살펴보죠. SK이노베이션의 움직임이 굉장히 발빠른데 최태원 회장이 딥 체인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딥 체인지가 뭡니까? 다 바꾸라는 거예요?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예전에 이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입니까? 그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변신이 어떻냐면 지금까지 기업들은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부, 봉사, 협력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 SK그룹의 변화를 보면 비즈니스의 본질 자체를 사회적 가치와 동화되게 비즈니스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마 딥체인지입니다. 네.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을 보면 전통적인 석유화학 기업이죠. 석유화학 기업은 기업의 역할상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그런데 그 기업의 체계 자체를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너희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하고 부합되게 하고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고민해봐라. 이런 개념이 이제 딥체인지의 개념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향후에 그 세계적인 많은 기업들은 이미 이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익을 봐서 그 이익의 일부를 떼서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 자체가 사회에 공헌하는 가치를 줄 수 있는 비즈니스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최태원 회장이 물론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시대적인 이게 요청이라고 그렇습니다. 읽었던 거 아니겠어요? 기업이들로서. 시대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시대의 흐름의 변화고 이미 미국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났었고 물론 SK그룹은 이 최태원 회장이 이제 개인적인 송사 때문에 이혼 소송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희석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원래의 뜻은 세계적인 큰 트렌드 변화에 굉장히 부합되는 건 사실이고요.
이미 기업들은 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노소영 관장과의 그 이혼 소송 중이고 최근에도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노 관장은 아직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속 없는 걸로 하겠다. 이게 기업에 향후 미친 영향이 큽니까? 굉장히 크죠. 일단 아하. 노소영 관장이 그러니까 이혼의 조건으로 요구한 사항이 SK 주식의 42.3%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 42.3%라는 것은 우리가 한진칼 사태를 이미 겪었지만 기업의 균형권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하면 이걸 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뭐 개인 송사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룹과 그리고 또 정경유착 문제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 어떤 큰 이슈가 걸려 있어서 단순히 개인사로 치부하기에는 좀 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거 이혼 소송 중이니까 아직도 SK의 가변 요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계속해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SK의 여러 시대적 변화에 따른 기업의 변화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소장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SK 얘기만이 아니라 결국 차세대 우리 경제 먹거리는 좀 사회에 공헌하고 또 친환경적이고 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린 뉴딜입니까?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들이 좀 나오던데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죠. 네. 이게 오바마 때 나왔고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기억하지만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 뭐 그린 경제 이런 말을 이제 그때 받아서 같이 했는데 네.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현재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인류 우리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여러 가지들이 아마 변화될 텐데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이 기업은 사실 탐욕적인 그 성장 중심주의로 발전해 왔거든요. 네. 그것이 자연 파괴로 이어졌고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같이 이렇게 역작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면에 대해서 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말로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주 직접적으로는 이 석유나 이런 화석연료 쓰지 말고 재생에너지 써서 하자는 건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그런 어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왔던 이 성장 중심주의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자는 것까지 사실 내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오늘 네. 정 총리도 아마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어렵죠.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럴 것이라는 실감을 더 날이 갈수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산업들을 내놓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영향이 있는 곳은 아마 2차 전지, 태양광, 그다음에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잉 생산이었거든요. 이 과잉 생산은 뭘로 해결할 수 있냐면 4차 산업의 IoT, 빅데이터 같은 것으로 네.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아마 기업들은 그 길로 가야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시스템에서 또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인도에서는 3년 만에 히말라야가 보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인간의 수명이 남은 사람들 수명이 며칠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서 느꼈는데 기업들도 아마 변신을 해야겠죠. 자, 지금 우리가 앞에 주식 이야기도 했지만 기업들이 여러 변동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기업 이슈에서 이 코로나19의 변곡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 치료제 개발입니까? 1차적으로는 치료제 개발이 우선이겠죠. 우선이고 치료제 개발이 끝나고 또 백신 개발도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나면 기업들은 아마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항상 역사보다 선제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근데 그 대응 방식이 대부분은 수익의 극대화나 이런 쪽으로 기민해 왔는데 아마 이번 코로나19 이후의 기업들의 변화는 그런 포커싱보다는 어떻게 하면 과연 이런 성장이 바른 성장인가에 대한 반문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생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이 위기 지나가면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럴 때마다 이 인터뷰를 틀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네, 지금까지 CEO 스코어의 박종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 위주로 바꿔주세요. 이제